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교과서 57페이지 중단원 매듭 짓기 풀이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구대기 지표부터 높이 1000km까지를 의미합니다. 요것을 높이에 따라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뭐에 따른 뭐의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그래서 4개의 권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교과서에서 봤었죠? 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대륙권. 자,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름이 낯설겠지만 점차 이제 많은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성층권. 이게 비행기의 항로가 되지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 중간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열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잘 보이죠? 여기가 0이니까 높이가 0이니까 지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략 표시가 돼 있죠.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부분에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80부터 1000까지 10권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부터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열권은요,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희박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뜻이죠. 희박하고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보세요. 온도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온도 차이가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요, 무엇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우리, 요걸 오로라라고 합니다. 오로라. 극광이라고도 표현하죠. 오로라. 자, 그럼 오로라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지구 대기하고 부딪혀서 대기 중으로 빛을 내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오로라 공주, 하늘에 오로라가 있어요. 자, 오로라 보기 위해서 어디 가요? 아이슬란드 가죠. 자,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 많이 관측이 된다고 해요. 어떤 때는 파란 하늘, 어떤 때는 초록색 하늘이 보이죠. 낮이 아니라 주로 밤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밑에 보겠습니다. 기온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높아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낮아지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높았다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서록 기온이 낮아진다 라고 하고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래쪽에는 어때요? 따뜻한 공기, 위에는 점차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거꾸로 순환을 합니다. 따뜻한 건 원래 위로 가고요. 차가운 건 아래로 올려는 그러한 공기의 성질이 있죠. 자, 이런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현상? 대류 현상.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대류하고 성층권에는 그나마 조금 있는데 중간권에서는요. 이게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 수증기.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안 나타나요? 수증기가 있으면 구름도 되고요. 비도 되고 눈도 되는데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중간권의 특징. 대류현상은 있으나 왜 아래쪽엔 따뜻하고 위에 쪽은 차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성층권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요, 높아집니다.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냐? 아래쪽에는 차가운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니까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자, 우리 태양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르는 선크림이라는 거 있죠? 자, 그 선크림은 요것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요것이란 자외선이죠. 자외선. 파장이 긴 복사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부를 태우며 암을 유발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이면은 이걸 많이 바르고 다니죠. 자외선. 자, 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그러한 층이 존재한대요. 자, 그 층을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보이죠? 오존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존층. 지상 20에서 30km 상공에 있으면서 인체나 생물에 해로운 태양의 자외선을 얘가 잘 흡수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오존층이 있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생명체를 모두 보호해 주죠. 20에서 30km부터 오존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층권은요, 기상현상이 거의 없고요. 대류현상도 거의 없어서 어때요? 네,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층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여기 지표부터 약 20km 되기 전까지 여기서는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구름이 발생해요. 눈이나 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그 근본에는요, 수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고? 수증기.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표에서 한 18 정도까지를 대류권이라고 불러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성층권 온도가 올라갑니다. 중간권 다시 온도가 내려가요. 그 다음 열권은 점차 온도가 올라가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기온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기권이다. 여기서는 대기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대자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까지? 1000km까지 있대요. 자, 지표부터 약 1km를 뭐라고 한다? 대류권이라고 표현해요. 대류가 잘 일어나고요.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도 잘 일어납니다.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일어나는 건 대류권이다. 우리가 직접 이 부분에 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불러요. 기층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비행기 항로로 많이 이용되고요. 대류 거의 안 일어나고요. 오존층이 존재해서요.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이곳에 있다. 성층권에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 50에서 80은요. 중간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 불렀는지 중간권. 높이 50에서 80이에요. 여기는요, 대류현상 일어나요. 아래쪽이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죠. 대류현상.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높이 80부터 1000까지 열권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커요. 자, 왜냐? 햇빛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온도가 뜨겁다가요. 반대로 해가 진다.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열권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대류, 성층, 중간, 열 이렇게 기권을 나눕니다. 기준이 뭐라 그랬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선생님 때는 자세히 배웠었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있다라고 배울게요.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 대류권 계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경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요. 자, 열권 계면은 없어요. 자,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대류권 계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 성층권 계면,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중간권 계면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하고요,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복사평형. 자, 그리고 요것은 결국은 어떤 게 일정한 걸로 나타나느냐? 온도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평형이란 무엇이냐?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으로는 계속 반응이 일어나요.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서는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평형이라고 나와 있는 물체의 복사평형을 그려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듯 또는 낮아지는 듯 하다가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 구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복사평형이다 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지요. 근데 흡수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방출한대요.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룬다? 복사평형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요, 지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대기, 공기라고 표현하죠.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 대기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을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요. 그 중에 대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흡수했다가 내보내죠. 자, 그래서 들어온 만큼 결국은 다 내보낸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건 무슨 효과냐? 대기 중에 땡땡 기체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일부를 흡수해서 조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조금씩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요,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이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도 온실기체라고 불러져요. 자, 그래서 온실기체는 지구의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수증기도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메테인, 우리 예전에 메탄이라고 불렀던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그 주범이래요. 이것이 온실기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태양에서 빛이 들어와요. 온실기체가 얘를 잠깐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방출하는데요.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계가 길어지는 거야. 길어지니까 흡수했다가 가지고 있고, 흡수했다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의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줘요. 자, 이런 지구온난화는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가장 영향이 크고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래서 점차 육지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요.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생태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수면에 상승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태풍도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뭐 때문이다? 이산화탄소